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네,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3팀 김하나 팀장입니다. 저는 광고 퍼포먼스 3팀 김용민 프로입니다. 네. 오늘 저희 라이브 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이제 벌써 연말이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거의 2024년 다 이제 끝나가는데 마케터 입장에서 이제 광고주분들 입장에서 저희 25년 미리 지금부터 계획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AMPM에서 이제 11월 8일에 준비한 강연이 있고요. 저희 2025 요즘 소비 트렌드라는 주제로 저희가 16시에 강연을 좀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좀 필요하신 뭐 마케터분들, 광고주분들 저희 더보기란에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링크 좀 달아 놓을 거니까요.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한번 살펴봐 주시고 실제 신청해서 강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석하시면 사실은 저희 이제 마케터분들과도 또 대면을 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오셔서 분위기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연말 분위기도 내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강연이니까 아마 충분히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한번 더보기 확인해 주시고 관심 있으시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주제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광고비 1,000만 원 이상 쓰고 있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라는 대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 주제를 제가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뭐 광고주별로 광고비에 사용하는 볼륨별로 뭔가 나눈다거나 아니면 뭐 무조건 1,000만 원 이상 사용하셔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광고비 볼륨에 따라서 광고주분들도 고민하는 포인트가 다르실 거고 저희 마케터 입장에서 혹은 마케팅을 대행하는 업체 입장에서도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브랜드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정리부터 사실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좀 먼저 가져와 봤고요. 아마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제를 편성한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는.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뭐 광고 비용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뭐 광고 비용을 얼마나 쓴다고 해서 이만큼 쓰면 여기까지만 혹은 뭐 그거보다 더 많이 쓰면 뭐 추가로 리소스를 들여서 하는 뭐 그런 식으로의 대행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깊은 생각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좀 주제이긴 맞아요. 했습니다. 네. 하지만 광고주분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부분도 사실은 그 부분이에요. 맞아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특정 매체를 진행을 하고 싶은데 한 번도 진행을 해보지 않았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캠페인 목적이나 현재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제품 스큐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뭐 현재 좀 주력으로 해서 좀 판매를 하고 싶은 제품이나 캠페인이나 판매할 뭐 어떤 뭐 그런 흐름이 있는지를 좀 여쭤보는데 보통은 돌아오는 질문은 그래서 하루에 얼마 정도 맞아요. 혹은 월 얼마 정도를 써야 될까요? 라고 적정 광고비를 여쭤보세요. 그러면 저희는 사실 말씀드리는 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정해진 건 없다. 혹은 뭐 대략적인 CPM이나 CPC를 따져서 저희가 하루에 몇 명 정도의 트래픽을 좀 확보를 해야만 그렇죠. 좀 뭔가 좀 유의미한 데이터를 낼 것 같다라고 하면 그걸 기준으로 뭐 하루에 몇만 원 그래서 일을 계산했을 때 한 달에 얼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해요. 맞아요. 근데 그걸 따져보면 최소한의 얼마 정도 이상을 쓰는 광고주와 이 정도가 되지 않는 광고주와의 어떤 캠페인을 구성하는 그 요소들이나 혹은 기획하는 그 단계나 시간들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한번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도 광고 문의를 남기실 때 현재 이제 사용하고 있는 혹은 사용할 예정인 광고 스pen딩이 얼마이냐라고 해서 구간을 어느 정도 좀 적는 옵션이 있죠. 뭐 그거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단계로 저희는 좀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 1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하루에 1,000원 단위로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쵸. 혹은 뭐 100만 원을 만약에 다 채운다고 해도 하루에 평균 한 3만 원 정도를
광고에 이제 비용을 들이시는 분들을 말하는 구간인데 1단계 같은 구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광고를 안 해보시거나 그쵸. 혹은 광고를 뭐 혼자 하시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이제 광고를 아무리 해도 광고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판매가 들어와도 이게 내부에서는 소화가 안 되는 뭐 예를 들면 수제 케이크나 수제 뭐 쿠키라든지 이런 광고주분들은 한 1단계 정도에 좀 맞아요. 구성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2번이나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뭐 경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뭐 소상공인 분들도 볼륨을 조금 키워서 한 2, 300만 원 돌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 2, 3번은 한 중소 맞아요. 업체 혹은 한 몇 분께서 좀 같이 운영을 하는 뭐 대표님과 뭐 한두 분의 직원분들께서 운영을 하는 광고주분들이 좀 있거나 아니면 뭐 평소에는 1,000만 원 이상을 좀 쓰더라도 대형 프로모션 이후에는 잠시 긴축을 하거나 혹은 뭔가 좀 판매 물량이 좀 안 되거나 하면서 조금 쉬어가는 좀 휴식 타임이 좀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이제는 이제 브랜드 성숙도가 좀 굉장히 좀 높아져서 퍼포먼스 매체에 들어가는 광고 비용은 좀 적은 그런 맞아요. 단계들이 좀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1, 2, 3번 구간 정도가 될 것 같고 뭐 다음 구간이라고 하면 뭐 1,000만 원 이상이겠죠. 또 1,000만 원 이상과 3,000만 원 이상은 조금 느낌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맞아요. 3,000만 원 이상이면 하루에 100만 원 이상을 그쵸. 광고 비용에 네. 태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많은 기업군들보다는 조금 더 브랜드 파워가 좀 있거나 혹은 투자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뭔가 좀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을 것 같고요. 이 구간 네 번째, 다섯 번째 구간에는 이제 보시면 초기 단계를 벗어난 마케팅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성장기보다는 성숙기에 들어가는 이제 브랜드들이 좀 많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중소기업 이상의 규모 혹은 현재 판매가 좀 되고 있는 그래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좀 근거가 있거나 그러니까 판매에 순환이 된다는 거죠. 아니면 초반에 우리가 이 정도의 광고 비용을 들이더라도 우리의 어떤 브랜딩이나 실제 판매가 초반엔 저조해도 뒤에는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좀 확신이 있는 경우에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스pen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희가 구간을 이렇게 좀 나눠서 그 컨설팅을 받을 때도 이 스pen딩에 대한 부분을 받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좀 광고주분이랑 가장 논의하는 첫 단계가 사실 예산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 가능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정도의 예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지만 마케터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체 선정부터 혹은 그 매체 안에서 어떤 캠페인을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사실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예산이 정해져야지만 저희가 노출할 타겟도 사실은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저희가 어떤 세팅 전략을 가져갈지는 사실 예산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저희가 혹시 가용 가능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뭐 월 기준 혹은 일 예산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라고 여쭤보면 아주 간혹 가다가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게 돈을 어느 정도 쓰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뭐 무조건 증액을 해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구간이 있잖아요. 100만 원 이하로 가용할 수 있는 분들도 거기에 맞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1,000만 원 이상, 우리 3,000만 원 이상, 우리는 뭐 몇천만 원 쓸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제안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는 예산 범위를 좀 파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장 한번 또 저희가 좀 넘겨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혹시 보기 전에 잠깐 에어컨 좀 켜도 될까요? 네네네. 네. 이제 광고주분들이 예산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좀 그 고민을 하시는 포인트가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도대체 초기 광고 예산을 어느 정도로 좀 잡아야 하는지도 사실 고민이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뒤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구축이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예산을 좀 공격적으로 광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또 이런 피드백도 드릴 거라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구간을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뭐 기준이라는 게 딱 있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900만 원과 1,100만 원을 뭐 이 구간 기준에 따라서 막 나누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진행을 많이 하다 보면 감이라는 게 좀 생기고 그쵸. 데이터가 어느 정도 좀 기반된 감이겠죠.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여러 가지 매체를 다루다 보면 여러 가지 매체들의 어떤 평균적인 좀 방문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 한 명을 방문시키는데 한 300원 정도가 만약에 든다고 한다면 역순으로 계산을 하는 거긴 한데 1000만 원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300원에 한 명을 데려온다. 그러면 대략 이렇게 계산하기가 좀 어렵네요. 1000만 원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뭐 하루 평균 30만 원 정도가 들겠죠. 그러니까 하루 평균 30만 원 정도가 이제 소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일 거고 30만 원이면 300원이면 1000명 정도 하루에 방문을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평균 1000명 정도를 데려왔을 때 저희가 액션 플랜을 짤 수 있다. 그러면 1000만 원 수준에 맞는 그런 캠페인들을 좀 짜는 거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신규는 700명, 기존은 300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이 700명에서 전환은 어느 정도 날 것인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 이하로 어느 정도는 그 캠페인에서 운영할 수 있는 매체들의 가지수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1000만 원보다 낮아지면 확실히 집중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좀 줄여야 되는 그쵸. 뭐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평균 1000만 원 광고비를 지출하는 광고주 뭐 이제 구간이겠죠. 그 이상을 지출하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체계 없는 캠페인 운영 시 리스크가 있는 최소 구간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당연히 모든 광고주들은 저희가 뭐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계산이 되는 어떤 트래픽이나 실제 예상되는 뭐 전환 매출액, 전환 수들이 있긴 하고 그거에 따라 뭐 플랜을 짜기는 하지만 그 전 구간은 사실은 유동적으로 저희가 비용을 좀 줄이고 늘리고 하면서 트래픽을 조금 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 이상이라면 그런 뭐 체계가 없다면 그 1000만 원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술술 나가는 비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1000만 원을 대략적인 좀 기준으로 좀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만 원 이상 광고주라면 저희가 이제 어떤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광고주와의 어떤 이제 광고 계약이라고 할까요? 광고 대행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 되고 나면 혹은 시작이 되기 전이라고 하면 광고주가 현재 어느 정도의 리소스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맞아요. 광고주 내부에는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광고주분들께 좀 여쭤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광고주 내부의 인력 구조, 실제로 이제 광고주가 뭐 대표인지 혹은 이제 마케터인지에 따라도 달라질 것이고 대표님께서 이제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 그러면 대체로 내부 인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왜냐면 맞아요. 대표님이 마케팅 어떤 그 리소스까지 투입을 해서 이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물론 잘 하시겠지만 담당 팀원이 저희와 이제 함께 논의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훨씬 더 쪼개져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을 좀 많이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보통 여쭤보는 게 이걸 다 여쭤보진 않습니다. 뭐 담당하고 계신 분이 이제 A인지 혹은 그냥 마케팅과 여러 가지를 겸임하시는 건지 정도를 좀 여쭤보긴 하는데 조금 더 쪼개면 저희가 뭐 아트 디렉터, 커피라이터는 좀 계신지 혹은 뭐 브랜드 매니저나 뭐 MD분은 계신지 뭐 개발팀, 개발 부서가 있는지도 좀 여쭤보는 편이고 뭐 경영 지원 부서는 사실은 뭐 있는 게 좋지만 만약에 없더라도 크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맞아요.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디자인이 가능한 상태이냐를 많이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퍼포먼스 매체를 다룬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검색 광고처럼 텍스트와 어떤 썸네일 정도가 중요한 게 뭐 중요한 광고도 있지만 그 외에도 특히나 이제 이미지나 뭐 영상처럼 저희가 소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시각화해서 고객분들에게 노출시킬 수 있는 어떤 광고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광고주가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대행사 마케터보다는 그래도 내부 인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부에 디자인 팀이 있느냐에 따라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를 디벨롭하는 그 속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 부서가 있으신지를 여쭤보는데 만약 없다면 저희가 이제 B로 많이 진행을 하게 되죠. 만약에 이제 디자인 부서가 있다, 디자인 뭐 팀이 있고 뭐 이제 뭐 아트 디렉터, 커피라이터가 좀 나눠져 있는 수준이라면 저희가 뭐 더할 나위 없이 좀 그렇죠. 뭔가 좀 종이 부스트업할 테스트. 수 그렇죠.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희가 소재 기획이나 제작까지도 저희가 같이 좀 대행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광고주분들의 어떤
뭐 리소스라고 할까요? 내부 인력을 저희가 좀 대신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광고비 볼륨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내부 인력에 대한 구성을 좀 먼저 파악하는 이유는요. 보통 이 정도 광고비 볼륨이 되면 1인 기업은 없어요. 대표님이 모든 걸 맡아서 다 하는 곳은 보통은 이 정도 볼륨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마케팅 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게끔 서포트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데 이 인력이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중점으로 해야 되는 업무가 좀 달라질 수 있고 혹은 저희가 대행 가능한 범위 혹은 저희가 아니더라도 실제 내부에서 또 다른 외주를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범위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인력 구성을 먼저 확인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광고비 볼륨이 굉장히 적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말했던 것을 만약에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광고비를 가용할 수 있는 브랜드다라고 하면 내부에 만약에 디자이너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광고비로도 한 300만 원 정도를 쓸 수 있는 상황인데 디자이너가 없기 때문에 디자인 비용을 또 외주로 맡긴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충분하게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예산 볼륨이 아니니 오히려 이런 뭔가 소재라던가 이런 이미지 기획성이 좀 많이 들어가는 매체보다는 조금은 매체력에 좀 집중된 매체 위주로 좀 제안을 드릴 것 같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내부 인력 구성을 좀 파악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디자인 사실 되게 중요하죠. 특히 퍼포먼스 매체로 대표되는 게 이제 아무래도 메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메타 소재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부 디자인 팀이나 아니면 디자이너가 있냐 없냐 이 유무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없다고 하시더라도 저희가 이제 B안처럼 소재 기획이나 제작이나 퍼포먼스 광고 대행까지 저희와 같이 협업하실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 생각이 이제 용미 프로님이랑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소재 기획이나 제작은 광고주 쪽에서 해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저희도 이제 기획도 많이 해보고 제작도 저희가 하고 혹은 저희와 이제 협력되어 있는 뭐 디자인 업체나 아니면 저희 내부 또 디자인 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모든 룰을 다 맡아서 진행했던 경우도 충분히 많지만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해서는 아무리 저희가 연구하고 분석하고 하더라도 당연히 광고주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구를 잘 찾아내고 이걸 잘 좀 녹여내는 건 마케터보다는 이제 광고주 분들이신 것 같아서 대부분의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이제 퍼포먼스 광고 대행만 하거나 아니면 기획 정도 소재에 대한 좀 문구 피드백이나 아니면 타사 업체 소재 모니터링 한 거에 대한 거를 좀 드리면서 요즘은 이런 식으로 좀 소재 기획을 해서 진행한 소재가 성과가 좀 좋은 편이다 라고 하는 이런 좀 기획 피드백을 좀 많이 드리고 있고 기획 제작 퍼포먼스 대행까지 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사실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프로님은 저 모든 기획과 제작과 퍼포먼스 대행까지의 이 업무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이게 한 달 취급고가 한 1억 5천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저희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에서 차감해서 일부를 디자인 요소에 녹이면 외주를 쓰더라도 저희는 이제 외주 파트너사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외주 뭐 디자인 업체분들은 저희 어떻게 보면 뭐 바깥에 있는 동료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면 저는 B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만 기본적으로 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광고 스pen딩이 계속 있는 광고주분들까지는 저희가 광고 소재를 계속 만드는 방향으로 갔을 때 사실은 그렇게 크게 성과가 좋았다라는 기억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광고 소재를 만드는 데에는 당연히 리소스가 들죠. 그래서 광고주가 가지고 갈 것이냐 마케터가 가지고 갈 것이냐의 어떤 시소 게임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 둘만 생각하면 이게 시소 게임이 되는 거지 사실은 외부의 하나의 더 제3자를 생각을 하면 거기서부터는 그렇게 고민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마케터가 이제 소재 기획과 제작을 담당한다라고 뭐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비안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대행을 한다는 거죠. 그 소재 기획과 제작을 한다가 아니라 외주사와의 어떤 3자 계약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3자 업무 진행에 대해서 저희가 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도록 톱니바퀴를 하나를 추가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는 가능하다고 봐요. 맞아요.
사실 또 최근의 추세가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희 대행사 뭐 대행사마다 느낌은 좀 아마 다를 것이고 대행사마다 주요 시작하는 어떤 그 업무 방식에서의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미디어사에서 혹은 이제 그 디자인사에서 이제 대행사로 어떻게 보면 승격이라고 할까요? 업무가 좀 전환이 된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꽤나 전문적이거나 혹은 리소스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의 비율이 저희보다 높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포먼스 매체 위주로 또 검색 광고 위주로 커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자인을 직접 저희가 이제 셀프 서버 하기에는 조금 뭐랄까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획 쪽에 훨씬 더 집중이 되어 있고 맞아요.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디어를 내는 그 근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사이트가 추출되고 이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아이디어 스케치가 되고 이 아이디어를 빠르게 외주사에서 커버를 해서 광고로 좀 녹여서 실제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제 방식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사실 이제 광고 대행사랑 같이 업무를 한다라고 하셨을 때 광고주분들 입장에서 필요한 거는 우리 내부 인력 구성에 대한 좀 정리를 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인력 구성에 대해서 대행사와 같이 협업해서 이거에 대한 좀 보완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최대한 그걸 활용하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어쨌든 내부적으로 충족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 업체를 통해서 모든 걸 다 맡긴다기보다는 각각의 강점이 있는 곳들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뭐 소재 기획이나 제작이나 퍼포먼스나 어쨌든 각각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부 인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저는 더더욱 이런 전문 에이전시나 전문 업체들과 같이 협업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내부 인력 구성원을 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다라고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 두 번째는 그 이후에는 이제 대부분의 업무가 아레나를 계속해서 재분배하는 업무 분장하는 방식일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 업무에 대해서 아레나를 분배를 할 거고 또 두 번째는 마케팅 유관 업무 그 외의 업무들이 또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리포트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00만 원이 이상,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볼륨이 넘어가면 저희가 매체들을 하나를 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뭐 검색 광고를 뭐 무한정할 수는 없죠. 네. 예를 들어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모든 제품을 판매하는 뭐 다이소라든지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뭐 검색 광고 비용 많이 쓰겠지만 이게 넘어가서 뭐 한 달 기준으로 뭐 1,000억 뭐 쓰고 싶어도 못 쓸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사람들의 클릭량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광고주분들 같은 경우에도 업종에 따라 혹은 뭐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제품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검색 광고 당연히 중요하고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키울 수 있는 볼륨의 한계가 있고 그러면 1,000만 원이 넘어가면 매체는 무조건 2개 이상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 검색 광고와 뭐 DA 광고와 SNS 광고를 하면 리포트가 당연히 단일 매체만 사용하는 것과는 좀 달라지겠죠. 그런 식으로 뭐 리포트의 뭐 주기라든지 형식들을 좀 선정을 할 것인데 저는 사실 1,000만 원 이상의 볼륨을 갖고 계신 광고주 분이라고 하면 전문적인 광고 에이전시를 사용하시는데 이 리포트 부분에 대한 이 영향력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말씀 주신 것처럼 단일 매체로 운영하기가 좀 어려워요. 일반적인 경우는 최소 2-3개 매체를 같이 이제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저희가 좀 기재해 놓은 것처럼 A 부분에 기재한 것처럼 매체마다 저희가 보는 항목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매체마다 저희가 리포팅이 다 각각 돼야 된다라는 거고 또 이거를 통합으로 또 보는 데이터도 필요하고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 일정 광고비 볼륨 이상이 됐다라고 하면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저는 좀 리포트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인하우스 마케터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사실 인하우스 마케터 대부분들도 뭐 세팅하시는 거 뭐 잘 하시고 사실 뭐 매체에 대한 이해도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있으시기 때문에 가장 대행사에 많이 의존하는 거는 저는 좀 리포트 부분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리소스가 제일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하우스 내부에서는 또 별도로 또 리포트를 또 만들어서 또 내부 보고용으로도 많이 작업을 하신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 리포트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이제 광고주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행사와의 협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에 인하우스 마케터 분들은 우리보다는 데이터를 좀 빠르게 읽기가 어려우실 거고 현실적으로 이건 당연히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요, 리소스도 그렇고요, 이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적인 것도 그렇고요. 이거는 인하우스 마케터 분들을 뭔가 폄하하려는 목적보다는 저희는 매일 그 데이터를 보고 가공하고 이게 아무래도 조금 더 숙련되어 있으니까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동일한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단순히 빠른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빠르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은 빨리 데이터를 가공해놓고 이 데이터를 읽는 능력 혹은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을 분석하는 시간이 저희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인하우스 마케터분들의 그 하루 일과를 제가 요즘 좀 많이 듣고 있거든요. 네네네. 대행사로부터 레포트를 받으면 사실상 분석을 할 시간이 없어요. 데이터가 맞는지 크로스체크할 시간도 없으시대요, 대부분은. 의존하는 거죠. 100% 대행사에 맞게 데이터 잘 가공해 주셨겠지, 이 인사이트대로 하면 되겠지 라는 거에 대한 이 의존도가 되게 높은 게 레포트이기 때문에 저는 광고주분들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뭐 하나의 팁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광고비 볼륨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맡기고자 하는 이 대행사 마케터는 어떤 식으로 리포팅을 하는지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매체에 대한 전략, 뭐 이 마케터의 업무 성향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그거는 리포트 보면 다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리포트죠. 근데 이게 뭐 별반 내가 하는 리포트랑 뭐 크게 다를 거 없을 것 같다, 아니면 뭐 데이터가 좀 정리가 쉽게 안 돼서 한눈에 안 들어온다 라고 느끼시면 당연히 그 마케터의 리포팅을 통해서 당연히 내부에서 얻는 거 좀 적지 않을까 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마케터의 리포트를 보면 저는 그 마케터의 업무 역량이나 어느 정도 그 데이터에 대한 좀 시각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뭐 데이터가 엄청 많다고 해서 또 좋은 그 리포트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한눈에 직관적으로 보여야 되고 이게 매체별로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게 참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광고주분들도 여러 대행사를 이용하시거나 업체랑 협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버전의 뭐 리포트 많이 받아보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 쪽에 이제 뭐 이관을 하시거나 저희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전에 대행사에서 받았던 보고서는 이런 형태였는데 이렇게 변경되니까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 피드백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저 리포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이번 라이브 준비할 때는 제 리포트 어떤 뭐 예시를 좀 가져오진 않았는데 다음에 리포트 관련해서도 뭐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제 구성을 좀 하고 실제로 뭐 만드는 뭐 기초적인 어떤 리포트를 만드는 것도 뭐 엑셀로 바로바로 이제 송출이 되니까 한번 준비해 보면 좋은 것 좋겠네요. 같아요.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포트를 뭐 버전을 거의 한 5단계 정도로 많다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그냥 제 기준에서는 5단계 정도의 업그레이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뭐 현재도 이제 랩사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요청을 하면 오는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 그렇죠. 뭐 저희한테 딱 필요한 데이터들이 좀 들어가 있는 뭐 예상 수치라든지 그런 뭐 스pen딩에 따른, 그리고 뭐 특정 할인가가 좀 적용된 뭐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요약장, 서머리 부분을 좀 받아볼 수 있잖아요. 랩사들에서는 왜냐면 바로바로 저희가 이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바로 줘야 되기 때문에 뭐 인사이트가 있지는 않고 예상치라든지 혹은 실제로 진행되었을 때 그 소진 그리고 실제 노출된 부분들을 좀 데이터를 주는데, 이런 방식으로 초기에는 진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매체가 많아졌을 때 이 매체들을 통합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저희가 한눈에 못 본다는 거죠. 이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는 한 5번의 한 업그레이드를 좀 거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행사 마케터 중에도 뭐 리포트에 좀 힘을 쓰는 사람들과의 협업을 좀 해보시면 아마 좀 이점으로 좀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보통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라이브 했었지만 레퍼런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레퍼런스라는 건 뭐 실제로 뭐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 그 돌아가고 있는 뭐 트렌디한 광고들을 저희가 스크랩해서 보여드리는 것도 레퍼런스이긴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광고주분들의 데이터가 중요한 레퍼런스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도 동종업계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뭐
유제품 업체를 제가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 경쟁사가 만약에 저희 쪽에 대행 의뢰가 들어왔을 때 저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진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저를 찾아오셨다면 그러면 만약에 두 업체를 대행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A 업체에 대해서 뭐 A 업체의 데이터를 저희가 B 업체에 모두 드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A 업체를 대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고요. 그렇죠. 맞아요. 물론 이제 솔직하게 오픈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 데이터가 마치 삼투압 현상처럼 이제 왔다 갔다 하냐면 은연중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A 업체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리포팅을 이미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B 업체에 대한 어떤 그 데이터 리포트 방식을 저희가 구축을 할 때 결국에는 유제품 업체에서 필요한 어떤 데이터는 이런 항목이더라. 그러면 B 업체 광고주 분들께는 뭐 제가 뭐 길게 설명드릴 필요도 없는 거죠. 그 리포트의 어떤 맞아요. 형식에 대해서. 그리고 동종업계에서는 이 정도의 데이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제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럼 이 평균치가 낮다 혹은 이 CPC, CPM이 낮다 높다의 수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 캠페인 액션에 대해서 목표값을 정할 때 조금 더 정교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광고주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긴 해요. 그런데 제가 많이 해본 업종에 대해서 새로운 광고주분들이 들어온다면 제가 목표를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 도달하는 데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그럴 겁니다. 특정한 업체에 대해서 업종에 대해서 많이 진행을 해보시면 그 데이터를 저희가 맨날 저장해놓고 나중에 평균값을 내는 게 아니라 저희 몸에 묻어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광고주라면 리포트에 대해서 마케터분과의 어떤 논의를 좀 많이 해보시고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A 업무와 B 업무에 대해서도 그렇죠. 너무 저희가 조금 더 소홀했어요. 설명을 드리려고 소홀했어요. 했는데 퍼포먼스 마케팅 업무는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레나를 분배한다면 대체로 저희가 뭐 광고 세팅을 하고 실제로 이제 캠페인 뭐 세트, 뭐 광고 그룹들에 대해서 어떤 목표값이라든지 저희가 필터링할 수 있는 타겟팅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조건들이죠. 보통은 이제 광고 매체를 진행을 하게 되면 광고 매체의 이 전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크립트 를 설치를 하고 실제로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검수를 좀 대행을 하는데 이건 매체사들에서는 잘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쵸. 매체사들에서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잘 없어요. 왜냐하면 리소스가 많이 들고 맞아요. 광고주별로 조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불친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체사 쪽 개발 CS 쪽은 불친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마케터들은 모두가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통 마케터가 대행을 해야죠. 그리고 뭐 이것과 뭐 동일하게 개발 영역에서 이제 분석 툴도 저희가 설치를 하고 실제로 이 분석이 정확도가 90% 이상이 좀 누락되는 건이 없고 잘 맞느냐까지 보게 되면 준비가 되는 건데 이것도 아레나를 분배할 때 보통 마케터들이 좀 진행을 하죠. 보통 마케터라고 하면 이걸 진행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맞아요. 텐데 좀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보통의 마케터분들은 뭐 이 영역에 대해서 이거는 뭐 내가 마케터의 영역이 아니다. 그렇죠. 내가 진행하는 영역은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뭐 계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 사실 뭐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일단 저는 하는데 뭐 잘못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뭐 하지 않으실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이게 그거를 좀 저는 좀 그분들은 그걸 좀 중점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하는 건 퍼포먼스 마케팅이잖아요. 그냥 뭐 노출시키는 뭐 이런 이전에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던 이런 광고 매체들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가 퍼포먼스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는 거면 적어도 저는 당연히 업무 범위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광고 대행하는 거고 광고 노출하는 게 내 일이야 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마케터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또 그분이 생각하시는 그게 또 맞아요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강요할 수는 없지만 사실 광고주분들 입장에서도 저는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만약에 사업을 운영하는 뭐 대표고 아니면 인하우스의 마케터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마케터와 일을 하고 싶을까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당연히 난 그냥 광고 노출시키면 돼. 난 그거 하는 마케터야 라는 당연히 일하고 싶지가 않죠. 물론 저도 마케터이지만 반대 광고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우리는 좀 퍼포먼스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매체에서 각각에 나오는 스크립트 우리 다 설치하고 그 외에도 추가적인 분석 이 툴에 대한 거 스크립트 다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우리는 전환 체크가 정확히 됐을 때 광고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마케터가 있다라고 하면 저라면 당장의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이 마케터라고 하면 뭔가 진짜 진성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브랜드를 좀 차근차근 성장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말했던 게 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광고주분들 입장에서도 우리는 뭐 그런 거 사실 상관없고 광고 비용 많이 쓰고 그냥 노출 많이 되면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마케터분이랑 충분히 잘 맞으실 수 있죠. 일반적으로 점점 추세가 사실 단순히 노출만 잘 된다고 광고 성과가 나오는 추세는 이미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소재 하나에 대해서도 아니면 광고 한 캠페인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고민과 전략이 담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저희가 감으로 하는 시대가 너무 많이 지나버렸다라고 생각해서 저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 저게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뭐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저걸 대행해드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뭐 광고주의 홈페이지 컨디션상 아니면 뭐 특정 이슈로 인해서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마인드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좀 해결을 해서 광고를 집행을 해보시죠 라고 했는데 저희의 영역상 좀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거는 저희가 진행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뭐 외주 개발자 확인해보세요. 뭐 이런 식의 저는 업무 방식은 조금 선호하진 않는다. 이건 저희 방식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 뭐 용민 프로님도 그렇고 저희 팀 내에서 좀 저희가 좀 담당하는 광고주 분들에게는 사실 좀 저 부분까지는 도움을 최대한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저 부분에 대한 이슈가 많은 광고주 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런 경험이 또 저희도 여러 차례 쌓여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 AMPM 글로벌 내에서는 이제 용민 프로님이 사실 저 부분에 대한 이해도도 가장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리포팅 부분도 그 5단계를 계속 디벨롭 해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깊은 마케팅을 하는 마케터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좀 추가로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 길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은 못했던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준비거든요. 스크립트 설치라든지 검수, 물론 저희가 검수를 대행을 완전히 그냥 주체적으로 할 수는 없죠. 네, 그렇죠. 다만 이제 검수를 요청을 할 때 매체사에 이제 검수는 요청할 수 있으니까 혹은 검수를 확인할 수는 있으니까 그걸 할 때 이게 어떻게 설치가 되어야 되고 어떤 로직으로 이 스크립트가 발동이 되고에 대해서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온라인 환경이 사실은 저희한테 이제 굉장히 가까워졌지만 마치 그런 거예요. 아주 간단하지만 저희가 스위치라고 했을 때 스위치가 온이 있고 오프가 있잖아요. 그쵸. 이건 아주 단순한 예시지만 이걸 열었을 때 당연히 스위치가 온이 되면 연결이 되고 오프가 되면 연결이 풀려서 동그라미 비어있는 동그라미로 되고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사람과 그냥 온 하면 켜지고 오프하면 꺼지던데 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사실은 뭐 스크립트를 설치하거나 실제로 분석 툴을 설치해서 어떤 이루어지는 것들이 기본적인 뭐랄까 기본적으로 어떤 로직으로 이 기능이 펑션이 되는지를 이해할 텐데 이게 본인이 그냥 업무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건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다른 곳에서 완전히 스페셜리스트이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 온라인 마케터로서는 특정 부분이 비어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글쎄요 이 부분이 저에게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마케터분들은 아까 전에 시대라는 표현을 쓰셔서 제가 이 시대에 어떤 시대가 되었을까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코로나 전후로 굉장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러한 능력이 함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에 가까워진 이유는 코로나 이후로 물론 이제 마케팅의 어떤 흐름도 많이 바뀌었고 형태도 바뀌었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그러니까 온라인 환경이 커지다 보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분류를 해서 읽느냐가 중요해지다 보니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무료 분석 하지만 굉장히 어드밴스드한 기능들이 많이 담겨 있는 툴이 모든 마케팅에 발 한 번이라도 담근 사람들은 그쪽에 빠지는 거예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파악을 하려면 홈페이지에 HTML 최소한 그 프론트엔드라도 좀 봐야 되는데 HTML, 뭐 CSS 공부도 많이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고 또 개발 영역에서 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했을 때 왜 되냐 안 되냐 혹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액션을 어떤 식으로 좀 태깅을 할 수 있냐 그래서 태그 매니저가 가고 그다음에 전자상거래로 사람들의 이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그 변수값을 좀 구글 애널리틱스로 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어떤 질문들과 답변들이 막 오가다 보니 이제는 저걸 할 줄 모르면 그쵸. 무기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무기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게 필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주분들이 만약에 대행사라는 존재가 없다면 광고주 내부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못할 때 대행사가 제 역할을 못 해준다면 이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쵸. 들었고요. 뭐 마찬가지로 이제 마케팅 유관 업무에 대해서도 아레나를 좀 분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필수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마케팅을 할 때 필요한 요소들은 정말 많겠죠. 특히나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제품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제품 개발, 뭐 제품을 만약에 제작하는 곳이라면 제품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품 소싱도 당연히 뭐 중요한 업무일 거고 또 실제로 이 제품을 판매하는 어떤 환경에 대해서도 UX, UI 부분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일 그렇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마케터가 모두 이제 주관하기 좀 어렵지만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서브 개념으로 서포트를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VOC를 취합을 한다는 건 뭐 저희가 취합을 한다기보다 기본적인 어떤 홈페이지의 흐름을 보는 거죠. 저희가 뭐 스마트 스토어라면은 이 리뷰들이 잘 쌓이잖아요. 리뷰들이 좀 직관적으로 잘 보이기도 하고 리뷰들을 보면 결국에는 우리 제품이 마케팅만으로는 지금 안 되겠구나라는 걸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리뷰가 좋다면 이 좋은 리뷰들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소구점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오히려 다른 분들이 사고 있었구나 구매를 하고 계셨구나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소재에 다시 반영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뭐 업계 트렌드나 벤치마크 분석을 한다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저희는 이제 시장 조사를 매일 시장 조사를 뭐 1시간 동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결국 저희는 모든 온라인 환경들을 계속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서 트렌드는 이러하다라는 어떤 중간 결론들을 아주 앵커 포인트로 잠깐씩이지만 이 써놓으면 이것들이 묶이면 하나의 벤치마크가 되는 것이 그쵸. 있고요. 또 이제 분석 데이터는 조금 더 숫자가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뭐 마일스톤 타임라인은 저희가 뭐 기획 단계라든지 아니면 광고주 신규 캠페인이라든지 이럴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쓰는 거지만 결국에는 특정 시점까지 해야 된다라는 중간 목표들을 계속해서 설정을 해야만 저희가 실제 캠페인을 목표를 달성하는 데까지 저희가 이 기한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광고주와 함께 아레나를 분배해서 마케터가 진행을 좀 많이 한다라고 좀 보면 맞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 추가 리소스죠. 사실 이 부분은 뭐냐면 아까 전에 그 전 단계에서 퍼포먼스 마케팅이나 혹은 마케팅 유관 업무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다 드렸지만 그 외에도 광고주분들이 리소스에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물론 저희가 광고주분들에게 늘 천사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늘 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어떤 악덕 기업처럼 좀 보여지기도 하고 대행을 하면서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에는 저희는 늘 이제 책임을 지는 그쵸. 어떤 회사에서의 좀 힘든 부서의 뭐랄까 그분들의 하소연을 듣는 맞아요. 또 위치에 있기 때문에 늘 행복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주분들이 특히나 마케팅 업무에 집중을 하지 못하실 때에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도 또 맞아요. 확인을 하고 저희는 데이터 관련해서 많이 처리를 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광고주분들의 어떤 뭐랄까 대회비를 저희가 무조건 받아서 이걸 처리를 해드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부분들은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리소스 서포트를 좀 하는 편이다. 그리고 뭐 추가 캠페인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쵸.
이런 식의 최소한의 체계는 잡혀 있는 게 1,000만 원 이상의 광고주 단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좀 많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생각보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본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도의 광고비 볼륨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아마도 내부에 마케팅을 담당하는 인력은 대부분은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광고주분들이 대부분 그러세요. 뭐 좀 작은 볼륨이었을 때 이제 대행 업체와 같이 협업을 하시다가 내부적으로 퍼포먼스 마케터를 채용하셔서 직접 이제 모든 광고를 좀 핸들링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혹은 전문적으로 팀을 아예 갖춰놓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광고주분들께서는 최대한 모든 걸 내부 안에서 다 핸들링을 하시는 거를 원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담당자가 있고 담당 팀이 있어도 저는 광고 에이전시랑 해야 되는 이유는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사실은 그거에 대한 간접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광고주분들이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유명한 기업들, 정말 세계적인 뭐 기업들이나 아니면 우리 국내에서도 볼 수 있는 뭐 대기업들도 다 마케팅 팀이 굉장히 잘 꾸려져 있죠. 충분한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행 업체와 다 협업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잘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잘 광고를 운영할 수 있는 건 그런 업체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력도 가장 많을 것이고요. 그 인력에 대한 경험도 사실은 가장 많은 분들로 채용을 하셨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들은 왜 대행 업체를 항상 같이 협업을 하는가를 보면 내부에서는 내부 인하우스만의 또 업무 범위가 있으실 거고 또 광고 에이전시는 어떻게 보면은 매체사에서의 가장 빠른 정보와 그리고 이 광고에 대한 흐름과 이거는 인하우스에서는 저는 그 업종 혹은 그 업체만의 그 시각에 저는 갇힐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광고 에이전시 업체는 워낙 많은 매체와 워낙 많은 업종, 업체들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좁은 시각이 아니라 저는 조금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이걸 좀 계속 보고 좀 이거에 대한 좀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사실 광고비 볼륨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조건 전문 에이전시랑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주제로 한번 좀 선정을 해서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중간에 너무 솔직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부적으로 광고비를 어느 정도 책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우리는 실제로 이 정도의 광고비를 좀 책정을 해놨는데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좀 컨설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벌써 이제 10월도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 이제 11월에 있을 저희 그 2025 요즘 소비 트렌드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저희는 11월에 또 좋은 주제로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광고 퍼포먼스 3팀의 김하나 팀장 그리고 광고 퍼포먼스 3팀의 김용민 프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